네, 2부 인천인과 함께하는 뉴스 스크린입니다. 인천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인터넷 신문입니다. 인천인에서는 김영빈 편집국장에서 직접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김 국장께 나오셔서 이 호빵보다도 따끈따끈한 뉴스 그리고 생맥주보다도 생생한 뉴스를 엄선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빈입니다. 네. 우리 국장님께서 방송하기 전에 하루 30분 전까지 그 뉴스를 계속 고민을 한번 보시다가 이렇게 5개 기사를 선정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중구에 고층 오피스텔을 지면서 잡음이 많은가 봐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10월 정도에 그 지방제 보도가 되고 나서 그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천 시민단체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인천이 그 계양의 역사를 지닌 곳이죠. 계양장 문화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문화지구. 문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문화 역사의 가치를 잘 지켜나가자는 거겠죠. 그래서 문화지구로 지정돼 있는 데다가 이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명칭은 조금씩 바뀌었는데 인천역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이었다가 계양장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중간에 바뀌었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에서 건축으로 직접 갔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계획적으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좀 더 계획적으로 그 현장의 여건에 잘 주변 여건하고 잘 조화되도록 하자는 일종의 규제입니다. 도시계획 규제. 네. 그래갖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상으로는 이게 원칙적으로 5층 이하, 음. 층고로 20m 이하의 건축물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 예. 경관에 문제가 없다든지 그런 게 인정이 되면 5층을 초과한 건축물을 질 수 있지만 5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 40% 미만을 유지하도록 단서 조항을 또 붙여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16년인가요? 그 중구에서 20층으로 건축 허가가 나갔습니다. 5층 이하만 가능한 지게 20층으로 나갔다. 5층 이하만 가능한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서 조항.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층 이하가 기본인데 경관에 문제가 없고 할 때는 그런 걸 건축 심의를 통해서 일부 허용을 할 수 있다면은 상식적으로 보면 한 6층, 7층 정도, 8층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예. 하는데 예. 이게 중구에서 20층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29층이라고 또. 그거는 다시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이렇게 기사에 나온 29층은 처음에 20층이었는데 또 올려줬구만. 네, 2016년도에 여기에 그 20층 건축허가 신청이 됐는데 당시에 그 중구 건축 계장이 6급 직원입니다. 6급. 구청의 계장들은 팀장이죠. 팀장들은 6급인데 이 양반이 건축 심의를 주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서면 심의에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의 감사 결과로는 그 상관이죠. 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보고도 없이 본인이 서면 심의를 결정해서 서면 심의를 거쳐서 문제 없다. 경관상에도 문제 없다 해서 20층으로 내줬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 건축팀장이 그해 또 승진을 합니다. 사무관으로. 그래서 중구의 건축 과장이 됐습니다. 과장이 돼서 그해 12월에 그 1차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20층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인천 지역의 그 유력 인사라고 할 수 있는 3명이 이 땅을 샀습니다. 20층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지하 터파기 공사만 와서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이거를 인천의 유력 인사 3명이 사가지고 이거 다시 그 증축을. 그러니까 유력 인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가 알 수 있는 사람들 정도겠네요. 2분은 그렇고 1분은 당시 구청장의 인척이 됩니다. 당시 구청장. 그래서 이제 그 전임 구청장한테 그 상당한 그 의혹의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53억에 매입을 해서 이 증축을 추진합니다. 20층을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인천시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전에 또 인천시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경관 심의에 들어가서 1차는 보류인가 뭐 재심인가 이런 안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그 조건을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한계동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20층이. 그러니까 바람길도 있어야 되고 경관도 중간 전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은 꼭 하고 싶으면은 25층으로 해달라고 허가가 신청이 들어갔는데 2개 동으로 분리를 해라. 가운데 경관을 조명할 수 있는 공간을 둬라.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공간을 둬라. 그래서 이게 2개 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25층인데 두 개 동으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연면적에서 손해를 본다. 네. 그건 두 개 동으로 분리를 하겠으니 둘 다 29층으로 해달라. 아니 그러면 갑자기 네. 제가 궁금증이 드는 게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시작부터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 첫 단추가 끼워졌다라는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1차 중구에서 20층으로 건축허가 나간 것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비춰봐서는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아까 뭐 서면 심사로만 이걸 했다는데 그 대상도 그 기준을 넘어서는 그렇죠? 그 1차 건축허가 자체가 황당했는데 예. 이걸 또 증축을 하는 겁니다. 더 높이자. 네. 그래갖고 한 개 동으로 하면은 경관을 다 막아버리고 바람이 통할 길도 없고 하니 그렇다면은 경관심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두 개 동으로 분리를 해라. 네. 그럼 두 개 동으로 그럼 분리를 하겠다. 그 대신 연면적, 전체 연면적에서 손해를 보니 양쪽으로 분리하면은 그런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니 연면적을 맞춰달라. 그러면 29층으로 하면 또 똑같이 된다. 연면적이 29층으로 해달라. 둘 다 29층으로 하는 건 좀 난처하다. 그래서 한 개 동은 26층, 네. 한 개 동은 29층으로 경관심의를 통과하고 그게 그대로 인천시 건축심의를 또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구에서 건축허가 변경 승인이 됐는데 그게 6월 요번에 6.13 총선인가요? 6.13 지방선거인가요? 예. 하루 전인 6월 12일 날 변경 허가 됐습니다. 구청장 임기 바로 하루 전에 그렇죠. 그렇죠? 구청장 임기는 그러면 30일까지. 선거하고 전날. 선거 전날. 예. 구청장은 출마를 안 하는 걸 결정이 됐고 예.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하고 갔습니다. 지금 그 의혹의 손길이나 눈길은 그 전 구청장까지도 이렇게 지금 미치고 있는 그런 거네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박남순 시장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고 예. 그 인천시 그 정무부 시장이 그 업체 쪽을 그걸 산 네. 53억에 그 그- 땅을 산 3인이 예. 인천 지역 3인이 그 26층, 29층으로 증축 허가를 받아놓고 그거를 서울에 있는 개발업체한테 130억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고 이게 보도가 되면서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그래서 고발이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인천시 감사 자체 감사를 못 믿겠다. 음. 인천시가 스스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라. 예.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 음. 그 수사를 의뢰하라. 이게 시민단체들의 요구였습니다. 예. 그러나 결국 인천시는 우리가 행위 당사자가 아니다. 음. 그 부분은 중구에서 결정할 문제다. 건축허가권자인 중구에서 결정할 문제다 했는데 중구에서도 그래서 중구청장이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현 청장인가요? 지금 그렇죠. 현 청장이. 바뀐 현 청장이 예. 이 분양 신고서를 수리를 안 하고 한 달을 끌었습니다. 예. 이게 분양은 그 뭐 인허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제 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하게 돼 있고 이거는 분양 신고서를 내면은 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겠죠. 근데 그 강도는 약한 거죠. 예. 그 신고 수리니까. 이걸 한 달을 버티다가 법률 자문을 받아봤는데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어렵고 소송이 들어오면 질 것이고 이 분양 신고서도 그 처리 기간이 5일인가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 처리 기간이 다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한 달을 미뤄오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해서 내줘서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 없이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앞서서 좀 반발이 있었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민단체. 그래서 결국 예. 고발을 했죠. 고발을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이 예. 고발 전에도 중구에서 중구 경찰 중부서죠. 중부서에서 내사를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내사다 보니 예. 이게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도 그 뇌물 수수가 뭐 수뢰나 뭐 이런 게 있었다든지 뭐가 결정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중구 입장에서도 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뚜렷한 마땅한 방법이 없고 그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거를 130억에 매입한 업체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잘 수사가 될지 뭔가가 드러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스크린 첫 번째 기사는 그 중구에 들어서고 있는 29층 고층 오피스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기사 보도상으로는 러시아 영사관 부근이고요. 이 부근 지역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층 이하의 건물 신축 허가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29층이 낮고 또 전 소유주 토지 소유주가 당시 구청장의 친인척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으면서 의혹이 더 커진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이 돼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두 번째, 예,
기사 참고해 보시죠.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이 두 번째 기사는 그 인천항과 관련된 기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남항 비전 선포식이 있었다는데 이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박남춘 시장, 그다음에 이 인천 내양 재개발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로 한 그 LH공사 사장, 그다음에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 4인이 인천 내양 미래 비전 선포식이라고 이건 오전에 하버파크 호텔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말이 미래 비전 선포식이 사실은 용역 최종 결과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초에 그 4개 기관이 그 용역비를 낙찰가가 10억 4,500만 원인데 그거를 분담을 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인천 내양 이런 통합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진행이 돼 갖고 최종 결과가 나와서 이거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내양에는 1부두부터 8부두까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양이라고 말하는 건 도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내부 부두죠. 그다음에 나머지 인천 신항이라든지 남항이라든지 북항이라든지 이런 건 다 외항입니다. 도크를 통과하지 않는. 인천항은 조수간만이 차가 최대 9m 나고 해서 이 입지적으로는 불리한데 그 항구를 개발하다 보니까 도크를 관문식 도크를 설치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게 내항입니다. 그래서 내항은 저 월미도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연안부두까지 쭉 이 해안가를 돌아가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게 그 인천 내양 1부터 8부두를 부두 기능을 상실하거나 대체 시설, 대체 부두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저기 단계별로 추진하자. 인천 내양 전체를 재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보면은 그 미래 비전을 한항해권 해양 관광 중심지 목표는 원도심과 함께는 세계적인 해양 도시 구현 이렇게 잡아놓고 5대 추진 전략 이런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근데요, 우리 시민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다 인천 시민이지만은 인천에 살면서도 이 항구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용어도 생소하고 그럼 개발을 그쪽을 하게 되면 도대체 뭐가 인천이 어떻게 좋아지는 건가에 대한 이 뭔가 좀 뚜렷한 청사진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천 내양은 예. 지금 인천 원도심과 깊숙이 관련돼 있습니다. 전부 이제 육지부랑 이제 맞닿아 있죠. 내양 부두들은. 그래서 이제 내양은 굉장히 그 입출항도 불편하고 선박 규모가 제한적이고 큰 배들 못 들어옵니다. 도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도크 규모에 맞춰서 작은 배들이 들어오죠. 항원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천은 앞으로 이제 외양 시대로 갑니다. 특히 인천 신항이 송도 매립지 전면부에 인천 신항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7만 톤급 이상. 그거는 배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컨테이너선은 지금 10만 톤, 20만 톤까지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규모 선박은 대형화 추세입니다. 그래갖고 외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양은 점점 쇠퇴하고 있죠. 그럼 내양 이용률이 지금 한 50몇 %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양을 인천의 원도심 거의 대부분 중구죠. 원도심과 연계해서 전면 재개발을 한다. 그 대신 시간이 걸려도 한꺼번에 할 수 없다. 부두 기능도 일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두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대체 부두 지정이 돼서 부두 시설을 옮길 수 있거나 외항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단계를 3단계로 잡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일단 18부두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재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18부두는 이미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계양 창조도시 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단계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월미도 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두가 216부두입니다. 그 부분을 2단계로 해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재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연안부두 쪽이죠. 3, 4, 5, 7부두가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 부두도 있고 저쪽에 연안부두 가는 쪽에 다 있는 부두들. 우리가 말하는 거기가 주로 인천항이죠. 그 부분은 2030년 이후 사업 종료 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은 한 3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어떤 분은 5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일단 18부두면은 저기 인천역 뒤쪽입니다. 연안부두 들어가는 입구 쪽에. 18부두부터 개발을 하는데 인천계양 창조도시에 포함이 이미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민자 사업을 유치해 보려고 2차례 시도했는데 둘 다 무산이 돼가지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LH공사고 인천항만공사 3자가 공영 개발을 하기로 하고 이미 2017년도에 사업화 수립 용역을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이미 이 내양 전체 개발에 재개발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인천 계양 창조도시 재생 사업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화된 게 그 인천 계양 창조도시 재생 사업에는 25개 단위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마중물 우선 사업 3가지를 꼽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상상 플랫폼입니다. 대형 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CGV가 20년간 그 내부 리모델링에 300억을 투자하고 국비 12에서 498억인가요? 땅을 사고 외관을 리모델링해서 네. 소유권을 그렇죠. 소유권을 가지고 CGV가 내부 공간을 3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20년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공공시설을 얼마나 쓰냐 뭐 하는데 크게 보면 인천 내양 재개발 사업이 있고 그 중에 그 18부도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그 인천 계양창조도시 재생사업이 있고 그 재생사업의 25가지 단위사업 중에 하나가 상상 플랫폼입니다.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뭐 여기 뭐 진행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살아생전에 이 내양 전면 8부 1부터 8부도가 전부 개발되는 걸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뭐 상당히 오래 걸리는 얘기고 시민들의 입장은 이제 일단 18부도가 어떻게 개발되는가 이게 계양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원도심하고 어떻게 연결이 잘 돼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는가 그 중구 구민들을 포함해서 인천 시민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김평직 공자께서 이 내양 개발에 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인천 시민들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개발 계획을 가지고 갑론을박도 많았고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아쉬움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이 지금 오늘 발표한 게 그야말로 용역이다. 어떻게 보면 페이퍼란 얘기시잖아요.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신 것 같아요.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시하고 좀 겹치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아니요 추진 과정이고 조율을 예. 해야 될 문제죠. 이게 예. 마스터 플랜이라고 오늘 그 미래 비전이라고 선포시라고 한 거는 이 마스터 플랜은 건 쉬운 말로 그냥 기본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 기본 계획을 단계별로 또 부분별로 하려면 사업화 수립 용역이라든지 용역을 몇 차례 더 할 겁니다. 네, 네. 당장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기본 계획 정도입니다. 여하튼 기본 계획이라도 마련됐다 이제 그런 의미겠네요. 오늘 행사를 가진 거는요. 그렇게 그렇죠. 봐야 됩니까? 뭐 해수부 입장에서는 이게 부산에 예. 이어서 인천에 이게 그 부두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쉽게 잘 진척이 안 되고 민자 유치 사업은 2차례나 실패를 했고 18부도. 그래서 이제 공영 개발 방식으로 바꿔서 이제 공공기관들이 하게 되는데 이제 사업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면 5대 특화지구라고 해서 저기 뭐 해양 문화지구 뭐 복합 업무지구, 열린 주거지구, 혁신산업지구, 관광여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게 5개 지구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혁신산업지구라고 하는 거는 쉬운 말로 공업지역의 성격이 강합니다. 공업지역입니다. 그 전면에다가 그 열린 주거지구 그래갖고 아파트를 배치한다. 이거는 쾌적한 주거 환경하고는 참 안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공업지역과 이제 주거지역이 맞부딪혀 있으면 여러 가지 공해 문제도 발생하고 주거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아주 기본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완충 녹지나 차단 녹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네. 폭을 100m로 하든 200m로 하든 지금 현재 그 조감도 그림상으로는 차단 녹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수익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 LH가 껴있어서 이런 것 같은데 그건 뭐 장기적인 문제인데 이런 거는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 사실 기존에 투입된 비용, 매몰 비용에 대한 이 부분이 이 사업을 앞으로 끌고 나가는데 사실은 혹시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죠. 네, 이 내학 문제를 시작하면은 사실 우리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긴급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내학과 관련된 시민단체나 행정기관을 좀 이 자리에 다시 모시고 다시 논의 추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께서 혹시 지금 내학은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1월 9일자입니다. 인천인 1월 9일자를 클릭하시면 좀 자세하게 개발 용역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시죠. 네. 다음은 그 시의회 보좌관, 이 우리 국회에서는 보좌관과 같은 의미인가요? 시민단체는 그런 성격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 인천시의회가 셀프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인식을 어떻게
규정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시민단체는 일부러 정책 보장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시의회에서는 아니다. 그 정책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렇게 용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인천시가 올해 본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 이제 뭐 시의회에 상정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가 인천시가 편성해 오지 않은 예산을 정책 지원 전문 인력 그 뭐 인건비하고 뭐 집기라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책상이라도 네. 그걸 20명을 뽑는 걸로 해가지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예. 근데 이런 논의가 사실 이전에도 있었을 거고 그래 왔을 텐데. 정책 보좌관 논의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천시의원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 1인당 국회의원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거기는 8명 내지 9명의 인력이 보조 인력이 붙습니다. 보좌관 둘 4급입니다. 그다음에 총 9명까지. 그렇죠. 비서관 5급 둘 해갖고 뭐 6급 비서, 수행비서 뭐 7급 뭐 해갖고 뭐 인턴 사원 직원을 두게 되면 둘 해서 9명이 되고 인턴 직원을 안 쓰고 정규 직원으로 쓰게 되면 8명을 보좌 인력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인천시의원들의 주장은 인천시의 그 예산이 10조 시대를 넘었고 참 할 일이 많다. 현안도 많고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보좌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현행 그 규정이나 해서는 보좌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라도 좀 쓰자. 좀 시의원이 37명이니까 20명을 쓰면 2명당 1명 정도 돌아가는 꼴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그 뭐 입법 취지나 여러 군데 맞지 않는다고 그 억제를 하고 있었고 그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해 7월인가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제2요구가 들어와서 기관 소송까지 간 적이 있는데 어느 광역유행가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원을 뒀다가 지자체는 또 어떻게 운영하고 이게 사실은 또 관심사가 될 그러니까 것도 정책 같아요. 지원 이 업무를 맡은 분을 뽑아서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소송 갔는데 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어느 도의회던가 도의회에서? 어느 광역시회던가 졌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그럼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없겠네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근데 그 명수의 문제고 뭐 어떤 용어를 쓰냐의 문제인데 예. 그 아마 진대는 보좌관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고 예. 지금 그 큰 말썽 없이 진행하는 데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보좌관이 아니다. 이 의원들한테 배치되는 직원이 아니라 그 상임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인천시의 사무처에 보면은 뭐 건설교통위원회면 건설교통위원회 그 직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수석 전문위원회 있고 전문위원회 있고 직원들이 뭐 6급 뭐 7급 8급 직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를 보강하겠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좌관이 아니다.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배정되는 그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우리 사무처 내 기구 틀 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인원이다 하는데 이런 데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그 활용하는 데를 보면은 거의 개개인 신분이 있거나 자기가 뭐 이렇게 취직하는 데 도와줬거나 그 아는 사람을 갖다 썼다거나 예. 개인 보좌관 성격으로 많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예. 그런 그- 문제 때문에 혹시 또 더 반대도 혹시 나는 하는 거죠. 이게 문제를 제기했던 게 평화복지연대거든요. 예. 그래서 가서시 이걸 그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셀프 편성을 했을 때 이거는 시 집행부의 예산 편성 권한은 있습니다. 의회는 심의 의결을 하는 권한이 있고요. 그 스스로 편성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인천시가 편성을 해봤어야죠. 그 설득을 하고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야죠. 자기네가 안 해온 거를 항목을 만들었고 신규사업을 집어넣은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집어넣어서 말씀이 시작됐고 의장단을 그 면담을 하고 철회를 요구했는데 시의원들이 뭐 다 이게 좋았는지 그다음 절차인 예결위원회 뭐 일사천리 통과됐겠죠. 네, 뭐 다 예. 통과가 된 겁니다. 이제 네. 말을 안 들은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화복지연대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한 거는 인천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이건 위법 소지가 있으니 예. 제의를 요구하라. 예. 제의는 재심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본 예산이 인천시의 본회의를 통과해서 의결이 돼갖고 이제 인천시로 넘어옵니다. 네. 그럼 이송받은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면은 제의를 요구합니다. 예.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무조건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이걸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재의결을 한다면 근데 일반 안건의 의결 정족수는
제적위원소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이 과반수가 찬성하면 됩니다. 제1을 요구한 이런 안건에 대한 제2결 정족수는 이게 강화가 됩니다.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제2결이 됩니다. 예. 제2결이 되면 만약에 시가 제1을 요구했는데 제2결을 했다, 시에서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관과 기관의 다툼이라고 해서 기관소송이라고 부르는데 대법원 단심입니다. 예. 그래서 인천시하고 시의회가 이런 기관소송을 한 적이 한 번인가 있습니다. 예. 서로 불편하죠. 소송까지 네, 가면 네. 서로 협조도 해야 되고 뭐 견제 감시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서로 뭐 이게 얼굴을 붉히고 이제 법정까지 가는 거,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난처한데 한 번 기관 소송을 했던 게 그 통행료 지원 문제였습니다. 영종대교. 예. 그 한시적으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그 제정을 해갖고 통행료를 지원을 했는데 영종에 사시는 분들. 근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 시는 반대했는데 시의회가 그걸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시가 제2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제2결을 했고 결국 시가 제소를 해서 대법원에 갔는데 예. 시가 졌습니다. 시의회가 이겨서 그 조례가 계속 됐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이 뭐 전문 인력, 예, 지원 전문 인력이 혹시 이제 선 기능 말 그대로 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 필요한 일을 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의 선 기능은 혹시 또 어떻게 볼 수 있지는 않나요? 시의원들의 예. 그 정책적 활동이라든지 입법 활동이라든지 지원 인력이 좀 더 많으면 일하는데 편하겠죠. 좀 더 일을 잘할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평화복지연대 쪽의 관계자들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시민사회에 인천시의회가 그 신뢰를 심어주지를 못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부각이 됐고 예. 참 인천시의회를 우리가 시민사회가 신뢰하기가 좀 곤란하니 앞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신뢰를 얻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 그리고 정부가 이런 정책 보장안을 앞으로 도입을 하려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내놓고 있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허용을 하겠다 하는데 그걸 왜 못 기다리냐. 그걸 기다리면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당신들은 좀 더 시민사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예.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 그런 좀 역할을 먼저 보여달라 그런 어떤 그리고 이게 전문 인력으로 뭐 기능을 한다 이것도 사실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제 뽑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을 그 옛날로 보면 계약직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공무원으로 따지면 한 7급 상당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 뭐 큰 돈을 주는 게 아닌데 이런 분들을 뽑아서 무슨 그런 전문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 7급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예. 훌륭한 전문 인력들이 그만큼 들어오겠는가. 아니면은 시의원들이 아름아름 뭐 주변 사람을 취직시켰다는 뜻 아니겠느냐. 뭐 이런 뭐 좋지 않은 얘기까지 나오고 시민단체 있습니다. 우려는 결국은 이분들이 결국 속된 말로 가방 못지 된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이제 가방 모찌들을 좀 두고 싶으시겠죠, 의원님들은. 국회의원은 뭐 8명씩이나 거느리고 9명까지 거느리는데 이게 한 명도 안 주는 이게 말이 되냐, 이제 그 소리를 계속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가방 못지가 적당한 표현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막상 생각나는 말이 없어서 제가 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주요 기사는 우리 시민단체와 인천시 의회가 지금 이 보좌관제, 사실상 보좌관제를 놓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 지원 그 전문관 이런 비슷한 표현을 쓰셨는데 이 자리에 대한 운영으로 한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 반발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다음 네 기사로 넘어갈까요?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4일 개장 소식입니다. 그 롯데백화점 개장을 놓고 지금 지역에서 조금 우리 시민단체 또 미묘한 그런 갈등이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어제 이 또한 인천평화복지연대인데 그 신규철 정책위원장이 그 롯데 측에 그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지역사회의 그 상생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놔라. 두 번째, 지역 법인화를 추진해라. 이게 지역 법인화가 무슨 얘기냐면은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광주에 신세계백화점이 있는데 주식회사 광주 신세계입니다. 그 지역에서 거점을 두고 뭐 지방 광주의 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이 아니고 주식회사 광주 신세계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이 롯데는 이 터미널 부지를 인천시로부터 9천억에 매입할 때 이 수의계약으로 받으려다 보니까는 외투 기업이 필요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 그래갖고
새로운 법인을 하나 신설을 했죠. 예. 롯데 인천개발입니다. 예. 그러니까 롯데 인천개발이 이 땅과 건물을 다 산 건데 롯데 인천개발 소속이냐 그럼 여기 이게 백화점이 근데 현재는 어떤 용어로 쓰냐면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롯데백화점 소속이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이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대주가 내는 주민세,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세가 있고 종업원 할 주민세 그래서 종업원 수에 따라서 기업이 내는 주민세가 있고 그다음에 법인세 할 주민세 그래서 기업이 법인세를 내면 그중에 일부를 그 지역에 법인이 위치한 지역에 주민세로 내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롯데백화점 소속이라면은 법인세 할 주민세가 본사가 법인이 아마 서울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서울로 갈 것이고 만약에 인천의 지역 법인을 하면 그런 세금 부분이 그 지방세 일부라도 인천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 법인화 하면은 롯데백화점 본점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시나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빨라질 수도 있고 지역 상생을 좀 더 과감하게 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 측에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리고 이 롯데백화점이 개장할 때까지는 참 수많은 그 소송을 비롯해서 그 뒷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인천에는 터미널이 그 용현동에 하나 있었습니다. 금화산업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그 9월 택지개발지구인데 택지개발 중에 상업용지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부지였는데 금화산업 보고 1순위를 줄 테니 사서 여기 와서 터미널을 해라. 거부를 했습니다. 노를 해서 그때 제3섹터 사업이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민간 공동사업 같은 거죠. 인천시 땅에 그 성지건설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터미널을 짓고 투자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 땅에 와서 백화점을 진 겁니다. 백화점을 져서 백화점 건물 자체는 인천시에 기부 체납을 합니다. 땅은 원래 인천시 거고 그 다음에 건물 자체를 인천시에 기부 체납을 하고 무상으로 주고 그 다음에 또 임대료를 내면서 20년간 쓰는 걸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줘서 소유권을 인천시로 넘기고 그 대신 20년 사용권을 가진 거죠. 근데 무상 사용이 아니고 임대료 내고 사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이 이제 된 겁니다. 인천시가 그래 송영길 시장 시절에 극심한 지방 재정 위기에 빠져가지고 이걸 팔려고 했는데 당시에 신세계의 그 매입이사를 타진했더니 우리 아니면 누가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이었는지 한 5천억 정도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시가 발끈하고 롯데 측하고 접촉을 했을 때 8천억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반 상업적이었는데 용도적을 중심 상업적으로 올려서 이걸 결국 9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롯데가 뛰어드니까 신세계가 아이쿠나 싶어갖고 뒤늦게 우리도 사겠다. 그럼 경쟁 입찰을 해달라. 뭐 지명 경쟁 입찰이든 경쟁 입찰로 가자. 뭐 했는데 이미 인천시는 롯데하고 매매하기로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세계는 이게 신세계 인천점이 신세계백화점 전국에서 매출 순위 5위 안에가 들던 굉장히 그 아주 요지였거든요.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이걸 뺏기게 됐으니 그래서 소송을 하다가 인천시가 계속 이겼죠. 그래서 결국 롯데로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포기하고 롯데하고 협상을 해서 기존의 그 입점한 브랜드나 이런 건 주로 다 승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 대신 또 이게 20년이 안 된 게 몇 년 안 된 게 또 있습니다. 명품관이라고 증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분하고 이 부분도 또 20년 임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신세계가 운영할 수도 없고 롯데랑 협상을 해서 그것도 적당한 가격에 넘겼습니다. 단순히 간판만 바꿔다는 줄 알았는데 그 간판 바꿔다는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그 우여곡절도 있었고 뒷얘기가 많이 있네요. 시간이 많으면 좀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인천시 승진에 관한 거죠. 승진 199명 결정. 정기 인사죠. 정기 인사에서 우리 199명이 승진 의결이 됐는데 내용은 간략하게 3급부터 6급 이하까지 이렇게 승진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공로연수에서 퇴직자가 발생해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장님께 그걸 여쭙고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 그 박남춘 시장이 들어온 지가 지금 이제 6개월 차 되는데 그분이 밖에서 이렇게 데리고 온 캠프 쪽 인사라고 할까요? 이분들이 시에 어느 정도나 지금 포진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인사에는.
그게 좀 예민한 부분인데 뭐 어느 시장들 안 그랬겠습니까? 네. 그 시장이 되고 하면은 특히 시장이 교체가 됐을 경우에는 그 농공행산도 벌어지는 거고 내가 신재를 많이 줬으니 그 중에는 또 본인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 외부에서 많이 데려옵니다. 그 지금 2급 상당이라고 하는 소통 협력관 뭐 신봉훈 씨라고 그 홍영표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박 시장이 선거에 나오기로 하면서 이게 파견이 돼서 네. 그쪽에서 그 박 시장을 도왔고 캠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그분이 2급 상당 그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소통을 강조하면서 박 시장이 그 기존에 있던 소통 담당관 외에 4급 과직제를 몇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네. 뭐 협치 담당관, 뭐 미디어 담당관 등등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런 자리 4급짜리 네. 그 개방형직이라고 이제 풀어버립니다. 일반인과 공무원이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자리로 네. 개방형직으로 푸는 거는 그 민간인 데려오겠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래갖고 지금 그 정무부 시장 그 균형발전 정무부 시장에는 긴 용어를 쓰죠. 네. 그 원도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균형발전 정무부 시장 대변인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무슨 소통 담당관, 협치 담당관, 뭐 평가 담당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꽤 됩니다. 네. 그 밑에 5급짜리 또는 6급짜리 이런데 무슨 특보 명칭으로 해서 뭐 캠프에서 활동하시던 분 이런 분들이 한 20여 명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비서실에는 주로 캠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 각 지방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자기 뭐 당선자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 정무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이제 뭐 일부는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 비율이 뭐 타 기관이나 그 타 지자체나보다 뭐 많은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타 지자체랑 뭐 구체적으로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여러 시장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평균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는 얘기도 있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은 이제 모셔서 자기 뜻과 이렇게 맞는 사람과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그 강조하는 건 경력이나 능력으로 봤을 때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인물을 좀 갖다 쓰자. 네. 엉뚱한 자리에 엉뚱한 사람 좀 쓰지 말고 제발 네. 인정되는 사람을 갖다 쓰자. 데려오는 걸 우리가 뭐라 안 한다. 능력이 있어서 이 시민사회에 도움이 되면 우리도 환영한다. 대신 그 걸맞는 사람을 좀 씁시다. 뭐 그런 요구죠. 네. 그- 진행을 해가면서 이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뉴스 스크린을 통해서 인천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사실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천인이 그동안 보도했던 기사 중에 좀 핵심적인 부분을 1차로 뽑아서 보내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네. 어쩔 수 없이 인천인을 볼 수뿐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방송만 보고 다 해결된다면 인천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좀 아쉬운 점은 인터넷 매체죠. 인천인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